네, 안녕하세요. 솔로맨입니다. 또 며칠 만에 또 영상을 급히 올렸습니다. 오늘이 엔켈이 일어나는 일본 금리 인상 발표했죠. 0.25 BP 인상했고요. 그래서 일본 금리는 기준금리는 0.75%가 되겠습니다.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이제 인상을 했다. 물론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이 오랜만에 또 작년에 있긴 있었죠.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0.25 올라서 0.75%까지 치솟긴 했는데, 이 30년 장기 동안 일본은 금리 인상이 거의 없었어요. 완전히 저금리 상태에서 지금 0.25 한 해 작년 올해 2년 동안 지금 0.5% 지금 올려가지고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. 미국 입장에서 보면 0.25% 정도면은 큰 폭은 아닌데, 일본은 그만큼 그 30년 만에 큰 폭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죠.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흘러내렸습니다. 그 와중에 제가 계속 비트코인, 리플, 솔라나, 이더리움을 지금 쭉 지켜봤는데,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그 지지를 튼튼하게 해줬죠. 비트코인 8만 달러,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하나 400만 원대는 견고히 지켜줬습니다. 다만 리플과 솔라나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영향을 좀 저희가 이제 지켜봤죠. 알트들은 저가에서 다시 한번 10에서 15% 정도 더 추가 하락을 했죠. 도지코인이 170원, 180원대까지 하락했죠. 210원, 20원에서 또 한 20%또 추가 하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시바이누가 0.012에서 0.1까지 추가 한 10% 정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. 스텔라루멘은 300원에서 310원대 지금 지지해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체인링크 18,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죠. 2만원 붕괴돼서 18,000원대까지 내려왔고, 그 다음에 한 작년 10월, 11월 핫했죠. 버추얼 프로토콜 2,200원, 300, 400원까지 갔던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무량 그 잡코인 할 거 없이 하락률이 지금 다 큽니다. 그래서 올 초 대비 지금 한 60에서 80% 가까이 지금 하락을, 조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. 엔켈이라는 특수한 상황, 일본 엔이 지금 일본 금리 인상으로 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일본 엔으로 지금 다소 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. 자,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연설했고, 그 다음에 오늘 또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.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사람을 뽑겠다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, 트럼프가. 그럼에도 일본 금리 인상 여파는 지금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이 좀 컸습니다. 요즘 타 유튜버분들, 셀럽들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제가 다들 잘은 모르겠는데, 지금 이번 사이클 자체 가장 큰 어떤 고난의 지금 행군 시기가 아닌가. 또한 상승장은 반드시 오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가.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유동성 자금을 언급하면서 그 제시해주는 코인 유튜버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? 유동성 장세가 얼마 전에 그 파월 의장이 월가 금융 세력들과 미팅이 있었죠. 작년 11월, 12월 이제 저번 달하고 올해 초에, 요번 달 오기 전에 금융 세력들하고 지금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, 미국에 이제 그 모기지 부동산 부실 채권에 물려 있는 대형은행들, 중소은행들한테 또 대출해주는 대형은행들이 연대해서 지금 물려 있죠.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. 제발 금리 인하 해다오. 또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. 금리 부담이 너무 커서 중소은행들 그 부동산 부실 대출에 물려있기 때문에 파산할 수가 있다. 이런 의견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월이 부랴부랴 선언을 했습니다. 미 단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
실질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됐죠. 12월 금리가 0.25bp 인하를 했습니다. 원래 인하 계획 안 하려고 하다가 파월이 어쩔 수 없이 했죠. 그런 부분들 12월 11일이죠. 12월 10일 미국 시간으로,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 날 0.25bp 인하를 했습니다. 미국은. 근데 그런 부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크게 반등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그 시장은 더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하락 기조가 오늘로써 이제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는 됐습니다. 부정적으로 해소가 되긴 했지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재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성, 며칠 이내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. 아마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밤 새벽, 내일 새벽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약상승 정도는 오지 않을까,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죠. 하지만 지금 이제 오른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시고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제 변곡점으로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오판을 하시고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켰는데요. 절대 지금 반등했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인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 QE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단기 유동성 자금이 아직은 그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. 파월이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 QE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그 자금이 그 은행들에게 다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다시 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은행은 그 예금 인출을 이제 고객들이 시도하면 그 인출되는 금액을 내어줘야 됩니다. 금액을. 그래서 그 금액을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은행 그 지급 보증이라고 그러죠. 지급 보증금을 비축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잔고들이 다 바닥이 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준비금을 채워 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게 제공은 되었으나 그 돈을 바로 시장에 대출로서 유동성으로 바로 시장에 그 유동성을 뿌릴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. 그래서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 당분간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. 추가적인 양적 완화 기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준의 좀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만 파월은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 1월 다음 달이죠. 1월에 추가 인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지 않나라는 그 예상이 지배적입니다. 시장에서. 그만큼 미국 연준 내 매파 파월을 위시한 파월 그 친화적인 그 매파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거부감. 그 다음에 오늘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세 여파로 인한 그 물가 지수 상승 압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 1월 달에 다음 달 금리가 동결되거나 또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매파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시장은 다시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. 물론 틀릴 가능성 맞을 가능성 반반으로 좀 봅니다만 제가 이 유튜버 하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드물게 제가 이 부분은 언급해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내년 2월 셋째 주에 있을 그 설날 연휴 기간이 있죠.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음력설을 세는 이 아시아 국가들 있어요. 요 국가들 그 음력설이 끝나는 셋째 주 마지막 되는 직후에 아마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, 급락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때 다시 기술적 반등을 가져온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다시 그 반등분을 갖다가 추가로 좀 더 관성으로 더 밑으로 쳐박을 가능성이 분명히 상존해 있다. 올해 10월달 추석 연휴 끝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죠. 아마도
뭐 그게 선물 시장에서 롱청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, 이런 수단을 통해서 아마 그 급락하는 현상이 2월 셋째 주 그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솔로몬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. 그래서 아직은 물론 지금 가격이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생각은 하나 아직은 매수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, 아직 시간이 있죠. 이달 말, 그 다음에 1월, 그다음에 아직 한 달 반 이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더 그 기간 동안 급여 생활 하시는 분은 열심히 저금하셔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한두 차례 있을 더 추가 하락을 대비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.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매수 매도보다는 시장을 침착하게 관망해 보는 태도가 더 현명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. 아직은 하방 위험이 더 있습니다.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그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가 지금 뭐 한 달 정도 지났죠.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아직은 횡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지금 장기 추세선도 중기 추세선도 단기 중기 추세선이라도 아직은 추세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. 오늘 급하게 영상을 올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포지션은 뭔가 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았습니다. 내년 분명히 유동성의 어떤 대규모 시장 유입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시기는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부양되는 주식과 코인 시장이 그 다시 상승세를 그리면서 경기가 화랑으로 가는 그런 그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.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. 그러려면 6월에서 9월 이르기까지의 가시적인 어떤 조치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되거든요.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10월에 이제 뭐 선거 운동 하겠죠, 미국에서. 그러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거쳐서 내년 12월 연말이 아마 정점이 되지 않을까. 유동성 잔치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. 그때 아마 꼭지점이 오지 않을까.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그게 시즌탑인지 로컬탑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그 매도 입장해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의 찬스가 내년 가을부터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. 자, 수시로 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기술적 이 차트 지수 분석도 제가 이제 좀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 매크로 경제랑 연계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대화방에 오시면 매일매일 아주 더 자세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. 뭐 아무런 저희 대화방 가입하는 조건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. 지금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저희 대화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조건 없습니다. 저희는 그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유튜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대화방도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아마추어들 모임이고요.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서 정보 습득을, 또 다른 정보 습득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공짜인데요, 그죠? 다만 저희 대화방 참여를 해주실 때는 예의 범절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. 근거 있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비난, 와색적인 비난, 그 다음에 욕설 이런 것들 하실 것 같은 분들은 아예 문의하지 마세요.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. 아셨죠? 자, 오늘 뭐 이제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요, 여러분들 좀 있으면 한 2시간 후면 퇴근 시간이죠.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하락 흐름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에 충실하세요. 네, 충실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해 맞이하고 설 잘 쇠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저녁도 또 약속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또 상황은 또 분명히 호전될 거라고 봐요. 힘들 내시고요. 자,
자, 그럼 또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